바로 요로결석. 요로결석? 예. 주의해야 돼요. 아 이거 엄청 아픈 거 아닙니까? 오. 근데 이거 여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특히 여름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쵸. 사실 요로결석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뭐 우리 신체 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것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생활 습관, 하여튼 수분 섭취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울 때는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주잖아요. 왜냐면 수분 섭취를 안 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요로결석과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엔 어떤 식으로 수분 섭취를 하시는지 아유, 시원하고 달달한 아 같은 거 한잔 쫙 먹어줘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저렇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가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마셔. 아, 그치. 뭐 음료수를 뭐 얼만큼 마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럼 당이 들어간 음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꼭 마셔야 될 거는 물입니다. 순수한 물을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1.5에서 한 2리터 정도 마시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평소에 마시는 게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리터 정도, 여자는 860ml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게 참 큰 착각이다. 이겁니다. 맞아요. 차 박사님처럼 여름에는 뭐 시원한 음료 많이 마시기도 하고 퇴근 후에 시원한 생맥주 이것도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맥주라는 게 뭐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기분상으로는 뭔가 맥주를 마시면 뭐 수분 섭취가 잘 된 것 같고 이런 착각을 들게 해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철에 생맥주, 시원한 생맥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많이들 네. 찾으시는데요. 하지만 특히 이 생맥주 요로결석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여름철에 물 대신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요. 오히려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 몸 안에서 소변 중에 칼슘과 인산염의 이 농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혈중의 요산의 수치가 높아져서 이로 인해서 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맥주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이거 자체가 또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 요로결석의 사실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죠. 요로결석은 그리고 재발이 잘 된다고 그러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확실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고요. 이게 3년 주기로 제가 벌써 3번 고생을 했거든요. 요로결석 때문에 제가 행복한 아침도 한 번 빠졌었습니다. 네, 그랬을 정도로 이 재발이 잘 되니까 평소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가서 초음파만 보면 되거든요. 검진을 계속 하면서 혹시 신장 안에 돌이 생긴 건 아닌가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나 신부전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미리미리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환도 한번 알아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여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당뇨병. 네, 당뇨, 여름철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폭염 속의 혈당 관리에 사실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이거든요. 사실 더욱더욱 이 당뇨 관리에 철저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특히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주의해야 할 이 당뇨 환자 주의사항 첫 번째는요. 맨발로 다니지 마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름에 이렇게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시원한 과일 주스나 시원한 탄산 음료도 당 때문에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도 억울한데. 네네. 아니, 날 더운데 시원한 샌들, 이런 거 뭐 슬리퍼, 이것도 신지 말고 양말에 운동화 신고 다니라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굉장히 좀 힘들지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실 여름철 덥다 보니까 맨발에 뭐 샌들이나 슬리퍼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장시간 이렇게 맨발로 걷다 보면 우선 발에 상처가 생기기가 쉽고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상처는요, 잘 낫지 않아서 염증으로 발생할 이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꼭 이제 맨발 대신 여기에 약간 통풍이 잘 되는 면 양말을 꼭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외출 후에는 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면 습도가 높다 보니까 뭐 무정균이나 혹은 이 염증이 잘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게 미세하게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발가락 사이에서 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세균
이게 생기는 봉화지경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요만한 돌들 굴러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발바닥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발이라는 게 있으니까 승천하면 덧나니까 염증 생기고. 큰일 나니까 지금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염증으로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네. 다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그 두 번째는요. 단 음식의 유혹을 참아라입니다. 아, 그렇지. 이거는 네. 뭐 당연하지만 안 되죠. 그렇지. 네. 아우. 앞서서도 우리 단 음료 때문에 이제 뭐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사실 단 음료만 먹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우리 또 건강 생각한다고 과일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과일도 여름철 과일은 왜 이렇게 다 단 건가요? 수박, 수박, 참외, 네. 메론, 포도 이런 애들은 너무 달잖아요. 단 거는 결국에 내 입에 들어와서 내 몸에 당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당이 급 상승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가급적이면 우리 토마토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주시는 게 건강 관리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우, 네. 맛은 없어. 아우, 맛은 없어. 또 다른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할 당뇨 환자의 주의사항 이 세 번째는요. 저녁 식후에 운동을 하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날씨 덥다 보니까 땀을 굉장히 좀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 운동 후에 열사병이나 탈수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혈당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공복에 운동하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는 저녁 후에 식후에 운동을 해주게 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저녁 식후에 운동할 걸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7, 8시쯤에 이렇게 나가보면 저는 경의선 숲길 이렇게 걷는 네. 야, 그 사람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운동들 알아서들 잘 하시더라고요.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자,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름에 특히 천식이에요. 주의해야 할 질환 천식. 천식이라고 하면 이게 여름 감기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혹시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렇지. 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좀 따뜻한 어떻게 보면 더운 여름에는 감기 좀 걸려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독감하면 사실 겨울이잖아요. 근데 여름에도 독감 환자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호흡기 질환에 우리가 많이 취약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감기 좀 걸려도 금방 낫겠지 하고 관리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름에 감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 천식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집에서 주인도 걸리고 멍멍이도 걸리고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골골골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문명의 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이미 2번 트셨다고 말씀하신 에어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방 시설인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다들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가정집뿐만 아니라 뭐 은행을 가도 뭐 전철을 타도 식당에 가도 너무 시원한데요. 문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는 너무 덥고 안에는 너무 춥고 이렇게 온도 변화가 극심하다 보면 당연히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름이 되면 이제 장마, 태풍 이런 이상 기후가 잦아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날씨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오존층 파괴 같은 환경 오염 등도 이 천식의 주요 악화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어디 저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가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니까요. 더덧 하나 가져가지 않으면 너무 좀 추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에어컨 바람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냉방병이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라. 우리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냉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꼭 까먹는 게 환기를 안 시킵니다. 덥다고. 이거 찬바람 나간다고 환기를 안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지면서 폐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1시간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는 한 번씩은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기 중에 오존은 폐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천식 환자분들은 외출 전에 꼭 오존 농도를 확인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특히 이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장마철인데요. 장마철에는 뭐 천식을 유발하는 짚먼지 진드기나 혹은 곰팡이균이 또 증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게 되겠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 이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의해서 천식의 증상이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습도를 50% 이하로 사실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옷과 침구류를 또 틈틈이 잘 삶고 잘 말려서요. 짚먼지 진드기를 좀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마철에 많이 나타나는 저기압이나 이런 대기 변화에 인해서 천식 증상이 또 악화될 수도 있고요.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의 폭이 큰 여름철에 또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